Please give them a big round of applause. The chairperson Jung Hong and the representative Song Bak. 네, 세 번째 특별 세션 지혜 나눔 고전 그 창의력의 원천 홍정욱 회장님과 그리고 박서원 대표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gain, big round of applause.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즐거우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멋있죠, 우리 박서원 대표. 네, 오늘 이 아주 특별한 세션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헤럴드의 홍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은 아주 특별한 세션입니다. 우리 디자인 거장들의 정제된 강연도 참 좋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세계적인 마스터들 혹은 그 고지를 향해 올라가는 이 젊은 신성들이 어디에서 영감의 원천을 찾고 또 그렇게 떠오른 아이디어들을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을 거쳐서 현실로 도입을 하는지 이 과정이 참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전이 참 무한한 창의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나눠보자 했다가 이 좀 토픽을 넓혔습니다. 고전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창의력의 원천은 아닐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주제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아울러서 저는 오늘 이미 디자인으로 세계 시장을 평정한 정말 마스터죠. 우리 크리스 뱅글 씨하고 또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스타 디자이너 박서원 씨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박서원 씨가 정말 가장 존경하는 거장인 크리스 뱅글 씨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해서 그런 아주 극구사양을 해서 이렇게 먼저 대화를 나누고 그 뒤에 우리 뱅글 씨하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제 그 프레젠테이션도 재미있었어요? 네, 재밌게 잘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브랜딩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한국 클라이언트는 뭐 동호약품, 글로벌 캠페인은 디아지오도 해주고 있고, 삼성 일도 타임 투 타임 해드리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는 되게 레인지가 광범위합니다. 네. 클럽 다니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요즘도 다닐 시간이 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래도 꼭 갑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운동하듯 꼭 가긴 네, 가야 네, 되고. 네. 제가 왜 고전이라는 주제를 바꿨는지 아시겠죠? 예, 이제 오늘은 좀 더 색다른 우리 박서원 대표로부터 영감의 원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 박서원 대표의 그 작품들을 직접 보면서 대화 나누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비주얼을 준비했습니다. 비주얼 있으면은 좀 틀어주세요. 자, 이 최고의 디자이너의 아우라가 느껴지죠? 동시에 좀 놀았던 과거의 경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그거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이 학교 경력이 화려하죠, 우리 박 대표님. 예. 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광고제를 석권하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인이라는 사실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또 학업을 열심히 안 한 걸로도 참 유명해졌어요. 네네. 그죠? 어떻게 학창 생활이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대학교를 첫 번째 대학은 퇴학을 당했고요. 단국대학교에서 두 번째로 간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퇴학 직전까지 갔다가 원하는 전공을 좀 늦게 찾았어요. 25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스스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3번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학교가 이제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라는 뉴욕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항상 올해프였다가. 그 대학교 2번 자퇴하고 학사 경고 2번 받고 전공을 4번 바꿨다.
이렇게 이제 이력에 나와 있습니다. 예, 물론 공자님도 이제 소위를 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그러니까 존경하는 잡스도 호기심과 직관이 가슴이 부르는 소리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러나 또 인생은 항상 정산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때 놀았던 것이 어떻게 명감의 원천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을 하는 것도 그렇고 광고를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시각적, 의미적 즐거움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제 스스로가 누구보다 즐거움의 원천을 많이 알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에 공감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전달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놀았던 게 어느 정도 일정 도움이 된 거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포커스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제가 경영학을 시작을 했는데요.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 거는 좀 미술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이제 전과를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우주선 만드는 걸 보고 그 친구는 숙제라고 있는 거였는데 제 눈엔 노는 걸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놀면서 하는 공부가 있구나 라고 이제 처음 느끼고 그때 이제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버널 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참 모든 우리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한 번의 성공이 모든 실수를 커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는 물론 지금 우리 박성원 대표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신 기성 디자이너 분들도 계시지만 학생들도 많이 계신데 네. 우리 대학생들한테 무조건 놀아라 그것이 나중에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버릴 거와 취할 게 있을 텐데 이제 세상을 경험하는 우리 학생들한테 기왕에 놀 거면은 어떻게 놀아야 그것이 향후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놀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클럽도 많이 가고 나이트도 많이 가고 했는데 그거보다 제일 제 노는 시간에 할애를 많이 했던 건 여행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보고 겪고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이제 기억에 오래 남고 그 여행을 통해서 얻은 작은 감성들이 지금 아이디어 내는데 굉장히 큰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 대표하고 시작부터 이제 노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박 대표의 진가를 좀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자, 이제 박 대표의 작품을 좀 보지요. 금연 재떨이 이 광고로 뉴욕의 그 저명한 원쇼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어요. 네네. 어떻게 만들어진 작품이죠? 저희가 이제 한 기업에 기업 PR 광고를 하는데 그 카피 프레이즈가 사람이 미래다라는 프레이즈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사람이 미래다는 슬로건을 만들고 나니까 그냥 기업 PR, 이미지 PR을 하기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 사람한테 이로운 일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캠페인으로 해서 그 첫 번째로, 그 본사에 가면은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그렇고, 담배를 굉장히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분들부터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재떨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떨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 형태의 작은 조형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랑 똑같이 인체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듯이 물을 채워놨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다가 이제 담배꽁초를 넣으면은 몸에 차 있는 물이 니코틴과 타르 화학 물질에 찌들어갑니다. 이 사진이 설치하고 5분 만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게 저도 담배를 되게 오래 폈다가 끊었는데 설치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는 10m 가까이를 못 가요. 너무 탁식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역겹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하고 개인적으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실제로. 네.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낼 때 이제 평소에 축적해두었던 아이디어를 활용한 겁니까? 아니면 팀원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얻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떠올리게 됐어요? 네, 아이디어 낼 때
저는 거의 90% 이상 제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겪었던 거, 관찰했던 거, 읽었던 내용들, 팩트들을 종합을 해서 낸 건데요. 우리 화장실 가시면은, 공중 화장실 가면은 전에 화장실 쓴 사람이 담배꽁초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그때 그 꽁초에서 이렇게 노란 물 이렇게 흘러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억,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신문에서 보면 뭐 인체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팩트, 그리고 담배를 피면은 다들 폐에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문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네. 폐를 통해서 폐에 있는 혈관이 온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담배를 피면은 폐는 직접 타격을 받지만 폐에 있는 혈관 통해서 온몸에 그 화학 물질이 번져 나간다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읽었던 기억, 그리고 이제 그 담배가 이제 물에 이제 찌들었을 때 얼마나 독한지는 제 개인적 경험. 저도 담배를 꽤 오래 폈는데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담배를 옆에 깡통에다 이제 털거든요. 그러면은 한참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깡통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마셨을 때 그 목이 막 이제 막 쩔어 들어가는 그 기억. 이제 그걸 합쳐서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아이디어 보겠습니다. 이게 보그, 지금 차량이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그의 광고입니다. 그 촬영 다니는 차량이 있는데 주차되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이 보그 잡지를 읽는 주 타겟이 생활하는 상권에서,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차량을 매체로 만들자는 아이디어로 뒤에다 센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면 후라시가 팍팍 터집니다. 그래서 차 옆에 자세히 보시면은 훔치고 싶은 당신의 스타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 해외 광고제의 그 수상작들을 되게 보면은 이제 유머나 메타포를 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광고시장에는 이런 게 많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광고의 장단점, 물론 후배로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준다면. 근데 그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회사를 차려서 시작한 지 6년째입니다. 근데 6년 전 처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광고를 배우고 일을 하기 시작할 때와 지금은 굉장히 바뀌었어요. 지금 요번에 제일기획만 해도 칸에서 그랑프리부터 그 수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국 광고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이 기준에 이미 올라섰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는 거는 기존 관행이 많이 남아있긴 해요. 예를 들면은 거의 테레비를 틀면은 광고가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한 10개가 나온다고 치면은 10개 중 8개는 스타에 의존한 광고가 많습니다. 그 사실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성일 수도 있고요. 뭐 약간 저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반짝하는 스타를 우리 제품과 같이 놓으면은 특별히 제가 고민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떤 광고를 맡아도 일단 배우는 절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절대 안 넣습니다. 네. 그래서 광고주들이 또 좋아하는 우리 기획사이기도 하죠. 비싼 모델들 안 쓰고 네. 아주 재밌는 아이디어로 많은 작품들을 해주니까. 자, 다음. 입니다. 네. 재밌죠? 네. 소화제입니다. 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것도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수술을 하기 전과 후에 일어난 현상들을 그냥 쉽고 그래픽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보면서 뭔가 했는데 이제 조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박서원 대표의 오늘이 있게 한 작품입니다. 그렇죠?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네. 이 반전 광고를 통해서 세계 4대 광고제를 한국인 최초로 석권하는 그런 개괄을
올린 건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네,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 중에 최소한 10% 정도는 세상에 좀 이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재능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자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작을 했어요. 뭘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먼저 내보자. 좀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이로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스케치를 시작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돈다는 스케치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제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했죠. 의뢰를 먼저 클라이언트를 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먼저 내고 클라이언트를 나중에 찾았어요. 그래서 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집행했을 4년 전에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큰 이슈 중 하나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미국의 이라크에 파견한 미군을 이제 철군한다는 딱 그 시점이었어요. 철군을 시작하겠다는 시점이어가지고 처음에 환경 쪽으로 갔다가 제가 이제 급하게 전쟁으로 돌리자. 그래서 전쟁의 폭력성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이제 미군 병사가 총을 겨누는데 돌아서 자기 뒤통수로 온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지를 미군 병사를 쓴 거는 그 당시 상황이 이라크 전쟁의 제일 쟁점이었기 때문에 미군 병사를 쓴 거지, 사실 어느 병사를 써도 마찬가지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 자체를 반대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피 써 있는 대로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는 세계 공용 속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가 이제 오늘의 박서원 대표를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박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또 편견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한 가지 중요한 팩트는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두산 매거진 배너, 저 광고에 참 창의성과 독창성을 떠나서 저게 이제 두산 매거진이에요. 그렇죠? 네. 두산입니다. 예. 네. 우리 두산 집안의 박서원 네. 대표인데, 자, 물론 이제 집안의 일을 떠나서 홀로 선 거에 대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또 우리 헤럴드 같은 경우에도 박서원 대표를 고용할 때 두산이라는 사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개인의 저 능력에 의해서만 고용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기획자로서, 디자이너로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배경이 네. 주는 단점은 사실은 지금은 단점이 없습니다. 점은 처음 시작 단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입견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광고제에 출품한 첫 해에 아까 그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작품 말고도 한 3개 정도의 추가 작품을 해서 4개의 작품으로 첫 해에 수상을 35개 정도 했습니다. 국제 메이저 광고 대회에서 크고 작은 상들을 35개 정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저희 집안에 대해서 밝히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칭찬이 막 본물 쏟아졌어요. 자랑스러운 대안의 아들 등등등등. 둘째 해에 제가 이 잡지 광고로 또 메이저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 사실은 아버지가 두산의 회장님이십니다. 했더니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 새끼부터 이 새끼 저 새끼 배신자다, 맨 땅에 헤딩해서 성취한 젊은 친구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돈 없으면 누가 못해 등등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는 어쩔 수 없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의 견해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면 욕을 먹어야 되는 거다.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칭찬받을 팩트를 더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상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땐 다시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점으로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한테 의뢰를 할 때 저 친구 참 재밌을 것 같아, 신선할 것 같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아직 어리잖아? 경험 부족이잖아? 믿어도 될까? 라는 부정적인 이제 견해가 같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부분을 사실 너무 감사하게 저희 집안의 이미지가 저 친구가 젊고 신선한 맛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시와 함께 근데 너무 어리잖아? 근데 아버지가 두산의 회장이시래? 그러면 보고 배웠겠네? 그럼 경험적인 미숙함이 좀 덜 하겠네. 장점으로 되게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우리 둘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 다 방송되는 거기 때문에 용어는 우리가 알아서 지우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서원 대표는 저는 같이 일을 해봐서 합니다. 참고로 우리 물론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또 크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카페라테.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다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그러나 이거는 꼭 설명해야 되겠어요. 네. 자, 이 작업 어땠어요? 기업 광고, 이미지 광고, CI 작업이었는데. 네. 어렵고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럴드가 갖고 있는, 이 전통을 유지를 하되, 좀, 이제, 넥스트,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게 좀 세련되고, 모던하고 진취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또, 그러니까 이 미디어사가 갖고 있는 이 무게와 한 발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싶은 이 젊음을 딱 중간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근데 그 어려운 만큼 사실 굉장히 재밌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대한 시각적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디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자. 네,로 결론을 내고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희 로고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또 Q&A를 우리가 잠시 해야긴 하는데 우리 박서원 대표의 몸에 문신이 많죠? 네, 많습니다. 네. 문신이 몸에 어느 쪽에만 있죠? 저 왼쪽에만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문신을 왜 왼쪽에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저는 DN을 하고 광고를 하고 좀 약간 이렇게 보편적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재밌는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저를 오늘에 있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 저희 집안은 굉장히 비즈니스한 이게 스트릭한 사이드를 갖고 있어서 저는 둘 다 갖고 싶은 마음에 왼쪽에 이런 문신이 20개씩 있는 모습도 있지만 오른쪽에 깨끗한 모습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겠다 해서. 그래서 부모님께서 오른쪽만 깨끗하면 된다고 그러세요? 부모님은 그냥 재밌어 하세요. 네. 그러세요? 재밌어 하십니다. 네. 우리 빅앤트 인터내셔널 박서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 직원들도 다 로고가 네, 정직원은 여기 이제 개미가 있는데, 강요 절대 아닙니다. 강요 아니고, 근데 정직원은 전원 다 있습니다. 네. 그게 무언의 강요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문신은 지워지지 않는 건데, 저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근데 자기들께서 하고 와요. 네. 이렇게 다양한 여러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박서원 대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영감을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 여러분 시간도 없으시고 또 우리 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계 최고의 디자인 마스터라는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박서원 대표 오늘 바쁜 시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원래 일어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무리를 하고 와줬는데 여러분의 첫 번째 멘토로서 와주신 박서원 대표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게스트는
외국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은 번역기 끼우시고 영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 me introduce the second speaker. And he 네, 두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분은 BMW의 얼굴, 그러니까 미니 쿠퍼 롤스로이스를 바꿔놓았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 세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다라고 선언을 했고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분께서는 이제 산업 디자인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진정한 디자인의 대가가 되셨는데요. 크리스 뱅글 씨를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Chairman.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Welcome back. Hey, that's cool. Thank you. 예, This 감사합니다. guy's great. 예, 이분들 정말 훌륭하시네요. I honor you. 예,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I'm super inspired. 저는 정말 오늘 초영감을 얻었습니다. Right. Well,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the second. 예, 오늘 이렇게 또 2년째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멘토 역할을 해주시기에 나왔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How's the vineyard? What's that? How's the vineyard? It's cool. It's 포도밭은 어떤가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 이제 딱 그 포도를 따는 시기입니다. 지금 바로 따고 있습니다. 예, 뱅글 씨께서는요, 이태리의 포도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정말 롤 모델인데요. 너무나도 훌륭한 커리어를 만드셨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태리에서 이렇게 또 포도밭, 아름다운 포도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산업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새로운 것을 여러 가지 또 하고 계시는데. 예, 상당히 다른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 디자인 쪽에서 한 30년간 종사를 했었는데 항상 이제 OEM 쪽에서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브랜드 쪽에서 일을 했었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 2009년부터 제 회사를 별도로 와이프랑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는 셔프스탠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영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 자신이 계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러한 의미인데 저한테는 그래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입니다. 네, 뉴욕타임즈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저는 질문이 굉장히 많고 또 아마 여러분들도 질문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요. 일단 한 30분 동안 시간을 들여서 크리스 뱅글 디자이너께서 그동안에 가지고 계신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준비를 하신 건가요? 외에는 아직까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한번 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나요? That goes between him and me when you click that, right? This is where we live. 자, 이게 제가 사는 곳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크레인이 있고 그 앞에 제 집입니다. 이 크레인이 마치 저희 집의 일부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크레인을 보면은 이제는 막 질투가 납니다. 내 크레인보다 더 크잖아, 이러면서요. 어쨌든 이게 저희 포도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지금 이렇게 비어 있는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포도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창이 크다는 건데 이 집의 모양을 보시면요, 원래는 사실 이것이 마구간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밭에 서 있는 것이 아니면 이 장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습으로는요. 그래서 사실 이 포도밭에 들어가지 않으면 6km 떨어진 곳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집을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또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쪽 작은 마을에서 보기에는 이 집이 굉장히 전통적이고 좀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집을 레노베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년 전 살았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큰 벤치를 설치를 했는데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곳이 이제 삼성인데, 그래서 삼성 팀이 잠깐 가끔 이제 저희를 방문하러 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눈도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벤치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 지역에서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벤치를 더 많이 설치하자라는 그런 운동도 이루고 있는데요. 어제 그 대학생 그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팀이 도시 환경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개념으로 우승을 하셨었죠. 근데 제가 그 개념을 들으면 상당히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면서 또 포도밭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일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제 제 철학 중에 한 가지가요. A와 B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A와 B를 다 갖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C와 D까지도 찾아서 갖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바로 밑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나무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무를 하나 따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장식을 했는데 그런데 겨울 돼서 이렇게 또 눈이 덮이고 그리고 또 얼음이 얼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조명까지 다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또 이웃들이 이제 처음엔 벤치를 보러 오다가 이제는 이 나무도 보러 오기도 합니다. 이 아주 아름다운데요. 이러한 영감의 원천이 어디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곳에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일단 또 저희가 게스트가 오면은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핑퐁을 하려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핑퐁 테이블을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잘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제 비서로부터 받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렇게 포도를 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이웃인데 이제 이분께서는 물리치료사이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에 이렇게 파란 테이프를 하고 계신 분, 이분이 아마 한국에서 오신 운동치료사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올바른 방법이 있고 틀린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어떤 것이 옳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근데 언덕에다가 지으려다 보니까 그러면 언덕에 이 경사에 맞도록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야 됐었죠. 일단 처음에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것이고 결국에는 바로 이러한 식으로 풀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상에서 9m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20m 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또 거울까지 옆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조경에 완전히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그 거울을 다 설치를 하게 되면요. 밖에서 보기에도 그냥 수영장이 없는 것처럼 나무만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결국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오늘 청중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 크리스 뱅글 디렉터님과 같은 디자인의 거장이 어떻게 영감을 받는가, 또 이러한 영감을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을 하는가. 예를 들면은 앞서서도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오셨는데요. 이러한 영감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활용을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본인이 직접 받으신 교육이라든가 어떤 영감에 대해서요. 수영장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팀이 와서 이게 이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젊은 디자이너들은 끝까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연구를 하죠. 그렇게 하면서 연구라는 것은 구글 이미지에서 가장 최대한 많은 사진을 뽑아내고 이것을 포맷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양의 사진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게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다른 스텝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 건축가들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가 과연 이렇게 지하에 구멍을 빠도 될까? 그런데 이게 지하가 아니라 공중에다 수영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다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다리를 세울 것인지 어떻게 이걸 공중에 띄울 것인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없는 게 다리구나. 다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뭐 돌로 만들 것인지 철강으로 만들 것인지. 근데 일단 결론은 그 다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밖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편의성의 요소를 디자인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할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귀하의 경우도 그랬는죠. 편리성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상태죠.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15년 정도라면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신용카드 정보도 내보내고, 우리의 신분 정보도 다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제공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원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디자인인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에서 했던 경험했던 얘기를 해드리면요. 좀 창피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저희가 새로운 자동차를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동시에 경쟁사의 차가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의 차는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되었고 계속 이제 테스트 드라이빙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공개가 안 되고 다 마스크로 이렇게 덮어놓은 상태였는데 저희 차는 아직도 디자인 단계였습니다. 거의 디자인이 끝나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개의 자동차를 나란히 두고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출시는 안 됐긴 했지만은요. 그랬더니 저희 상사가 경쟁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자동차 빌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톱 레벨에서는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 자동차 좀 빌려도 될까요? 경쟁사한테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것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빌려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자동차를요. 그런 다음에 어떤 방에다가 턴테이블을 다 설치를 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디자인 모델이고 이것은 우리의 경쟁사의 모델이다. 비교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디자이너들이 그 경쟁사의 차에 다 들어가가지고 타보고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전자기기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도됐던 것이 SOS 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SOS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아주 최초의 그 신호였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경쟁사가 자신의 차가 위험에 빠졌다라는 신호를 받아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지금 위험에 빠졌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저희 비서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서실에서 뭐 이렇게 뭐 만족스러운 답을 줘서 경쟁사는 안심을 했지만은요. 일단 저희는 그 경쟁사의 자동차를 보면서 내가 경쟁사 직원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동차를 우리 새로운 디자인 모델에 놓을지 당연히 알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이 자동차를 원했겠는가. 그랬더니 내가 경쟁사라면은 이 자동차에다가 카메라를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 자동차 사진을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안 목마를 만든 사람은 좀 바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를 원한다면은 어떤 말이라도 다 들어올 수가 있을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될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저 경쟁사의 차에 혹시 카메라가 숨어 있는지 제가 다 이렇게 뒤져보긴 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원한다. 그런 편리성은 제일 먼저 희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을 받는 초창기 단계인데 프로젝트가 있다. 라고 치면은요. 그런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디서 가져오십니까? 인류의 인간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신학도 공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모든 어느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오시는지요?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으시는지요? 일단 사람을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박서원 대표께서도 유사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사람하고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실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실제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또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또 근래 들어서는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방법도 많은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동차 이외의 산업에서도 함께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자동차라는 거는 그냥 어떤 차체, 기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제가 보기엔 인문학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시면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예, 한번 꼭 그려주세요. 예, 사실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죠. 굿 디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예를 들면 디자인 공모전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겠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이겁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3D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공간 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축이 합쳐지는 것이 더 좋은 상품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자,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신경 써야 되는 축이 무엇이냐. 일단 여기에서는 이 축은 일단 일종의 기술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디자인의 품질이라던가 여기에 들어가는 장인 기술 같은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것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용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지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되니까는 어떻게 이 디자인을 만들었냐, 회사 역사가 뭐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자, 이 사물을 딱 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어떤 스토리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자, 간단한 스토리가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일종의 사용자 매뉴얼과 같은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은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인데,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스위치를 켜시오. 배터리는 뒤에다 넣으시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러한 사용자 매뉴얼이라는 거는 번역하기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만 있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서 번역하기도 어려운 거죠. 어쨌든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유저 매뉴얼 같은 것도 보면 알아볼 수는 있죠. 제 블랙베리가 여기에 대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간의 연결성을 갖게 된다면 연관이 된다면 그럼 일종의 순서가 만들어지겠죠. 시퀀스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렇구나,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면 잭 앤 질이 언덕에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단한 스토리가 되긴 하겠지만은요. 어쨌든 또 내러티브가 있으면은 그러면 또 일종의 리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스토리에서 제일 높은 단계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높은 단계는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가서는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간에 상충이 되는데 그래도 서로 간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는 그녀를 증오하지만 그래도 그녀를 차지해야 돼.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은 서로 간에 상충이 되고 그래서도 영감을 주고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 금연 재떨이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간단한 요소들이 있어서 잘 조화를 이루어져 있지만 근데 또 상충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재떨이를 사용하도록 만든 것인데 그런데 이 재떨이 사용하기 싫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문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문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왜 디자인에 중요한가라는 것을 좀 더 알게 되겠더라고요. 지금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인문학에는 문학, 철학, 역사가 다 포함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인문학과 또 이란 것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야말로 그 디자인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의 감정이 기아의 그 디자인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네, 가능한 한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15%일까요? 어떤 수치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짧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직접 경험하신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경험담. 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담을 제가 많이 끌어내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나 상품에 대해서 잘 공개를 안 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존중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헤너시 쪽에서 작품을 같이 했는데요. VSOP 병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회사가 크리스 뱅글 디자인이 아니고 크리스 뱅글 어소시에이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 마케팅, 디자이너, 엔지니어링 이 모든 사람들은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품을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저희는 디자인은 요람에 쌓인 아이다. 그래서 내가 저쪽을 잡고 네가 저쪽으로 잡고 그러면 아이를 이렇게 붕붕 띄워주면 아이가 너무 기뻐하겠죠. 그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제가 요람의 한 귀퉁이를 잡고 디자이너, 브랜드 매니저, 고객이 다 한 요람의 귀퉁이를 잡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이 어린이를 아이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모두 주어진 역할을 해야 됩니다. 헤너시 쪽은 LVMH 그룹 쪽인데요. 그쪽에서는 상품의 VOSP 버트를 그 병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고전적인 디자인이었고 비즈니스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잘 인식하고 그런데 디자이너가 이걸 가져다가 이걸 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버릴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너시 쪽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브랜드에 대한 자신들의 애정 그리고 또 그 병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정말 개인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말 헤너시 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그 느낌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저는 괜찮긴 하지만은 고전적인 것을 하면서 젊고 신선한 것을 같이 결합하려고 하다니.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다른 방법처럼 이제 접근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시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느낌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로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쳐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개회사를 하면서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을 했었죠.
지식보다는 상상력이 더 위대하다. 지식은 제한적이지만 상상력은 세계를 감싼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식이라는 것은 A에서 B만 도달하게 해주지만 상상력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든 도달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 또 문화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인식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도시 조경이 아직까지도 별다른 개성이 없다라던가요. 또는 한국의 뭐 기업들이라던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방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결국에 저희가 이러한 인식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헤럴드의 회장으로서 저희 헤럴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과 또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을 활용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